자,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고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는데요. 특히나 30대가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난 집을 과연 살 수 있을까? 30대의 집 구하기, 오늘 그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박은갑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0대들이 참 한숨을 많이 쉬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특별한 대책이 나와서 오늘 저희가 그걸 좀 짚어보면서 전반적으로 30대의 집 구하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사전 청약 제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6만 가구를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렇죠. 내년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내년에 3만 가구, 또 2022년에 한 3만 가구, 총 6만 가구 정도를 네. 사전 분양한다는 건데, 뭐 사전 분양은 말 그대로 미리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 청약에 앞서서 한 1, 2년 먼저 어떻게 보면 입도선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무주택자, 특히 30대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하는데 네. 좀 진정시키겠다. 조기 내 집 마련 효과를 좀 갖도록 하겠다. 이런 어떤 취지를 담고 있는데 왜 제가 이 사전 청약에 30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차피 같이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특별 분양,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30대들도 청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네. 혹시 내가 조건이 되는지 한번 맞춰보시고 청약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가가 일단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집값이 불안할 때는 싸게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 분양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대학교 갈 때 보면 정시 모집하기 전에 수시 모집을 하잖아요. 수시 모집으로 대학을 가듯이 사전 청약 제도를 통해서 나중에 청약하기 전에 미리 합격자를 정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지금 생각하셨던 것보다 굉장히 또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오늘 좀 유익 있게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전 청약, 과연 어떤 제도인지 좀 얘기를 자세히 좀 해볼게요. 어디에 들어와요, 일단? 일단 내년 7월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제법 관심을 가질 만한 데가요. 내년 7월부터 8월까지 보니까 인천 계양, 그다음에 노량진역 인근에 군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남 복정, 그다음에 어왕 청계 위례 같은 데가 있다. 9월부터 10월까지 보니까 남태령 군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이쪽으로 볼 수 있고, 11월부터 12월까지 보니까 부천 대장, 그다음에 고양 창릉,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지구라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2022년에 가면은 용산 정비창이 그쵸.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고덕 강일, 그다음에 강서, 마곡, 그리고 은평 쪽에 은평 좀, 또 들어오네요. 예, 관심 있는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태릉 골프장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 이제 교통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청약 계획을 아마 발표를 할 건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제법되니까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번에는 어쨌든 포함은 안 시키고 아마 곧 그게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서울에서 아무래도 수요가 가장 많은 걸로 생각을 해보면 서울 부지인데 세 군데가 현재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랑 남태령 군부지, 그리고 용산 정비창까지 세 군데가 일단 발표가 났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태릉은 추가가 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위치랑 일정까지는 대략 나온 겁니다, 벌써. 그렇죠. 2022년까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청약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심거리인데요. 맞아요. 그럼 누가 되는데? 일단은 이제 소득 기준 같은 경우나 자산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어느 시점에 맞춰야 되느냐? 본 청약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전 청약일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전 청약. 그 사전 청약에 내가 청약을 쓸 때 당신 거죠. 그렇죠. 그때 맞춰야 되는 거고, 거주 요건 같은 경우가 지금 보통 투기과열지구의 신도시는 해당 거주지에서 보통 돼요. 2년 정도 살아야 투기과열지구가 2년. 이제
그게 있어요. 지역 우선 받으려면은 그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본 청약 기준입니다. 사전 청약할 때 일단 살고만 있으면 돼요. 네. 그렇죠. 나중에 그 본 청약할 때 뭐 가령 수도권 이런 그 알짜 신도시는 해당 지역에 2년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사전 청약 때 넣을 때는 집이 없었어요. 네. 근데 사정이 생겨서 뭐 증여를 받든 뭐 해서 본 청약 때 집이 있어요. 본 청약 때까지는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또 의무 거주 요건도 있을 거고 또 전매 제한 뭐 최장 10년 10년. 뭐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럼 진짜 이런 집이 말씀을 없는 드립니다.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예. 자, 청약 조건 좀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예. 사실 30대 특별 분양 요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예, 우리가 사전 요게 청약에서, 오늘 주제예요. 몇 프로냐? 뭐 얼마나 거길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음. 생각보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공공분양은 거의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H나 SH에서 분양하는 건데 특별공급 물량이 요번에 바뀌었는데 85%나 됩니다. 85%.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일반 공급은 15%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되고 여기서 한번 구성을 볼까요? 가장 많은 게 신혼부부. 네. 그다음에 이번에 생애 최초가 좀 늘어났는데 25%. 네. 그다음에 다자녀도 보통 30대 40대죠. 이게 10%. 그럼 애가 셋인 거? 예. 네. 그다음에 노부모 복량이 5%. 네. 기간 추천이 15%를 해서 기간 추천은 뭐? 뭐 주로 이제 뭐 탈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좀 특별하게 좀 그 사회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추천해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럼 실제로 일반인 기준으로 일반 그냥 우리 국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노릴 수 있는 게 거의 70%인 거네요. 기관 추천은 솔직히 쉽지 않으니까 일반.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30대가 딱 맞추면은 신혼 부부하고 생애 최초 두 가지 정도만 한 55% 정도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영으로 내려오면은 네. 민영이 이제 뭐 이런 거죠.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데서 분양하는 거잖아요. 아크로타워 뭐 이런 아파트. 그런 것들은 좀 이게 특별 공급 비중이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특별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기 될 것 퍼센트는 같습니다. 어떻게 돼요? 신혼하고 생애 최초. 어때요? 그거는 지금 요번에 좀 달라지는 게 이런 겁니다. 공공 택지 안에 민영 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거는 지금 신혼은 20%, 네. 그다음에 생애 초도 15% 정도. 네네. 그다음에 아예 이 재건축 재개발이 있잖아요. 민간의 건설사 땅. 그런 건설사 것들은 신혼이 20%, 그다음에 요번에 생애 최초가 7% 정도 들어갔다. 결국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변동은 민영주택에서는 없고. 아니 그렇죠. 없죠. 원래 예, 20이었으니까. 예. 생애 최초가 공공택지일 때 15% 없던 게 생겼고요. 민간택지일 때는 없던 게 7%까지 또 생긴 맞습니다.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30대가 도전할 수 있다는 퍼센트, 국민주택일 때 55%를 얘기를 했다면 민영주택은 35% 혹은 27%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무튼 퍼센트가 좀 높습니다. 이제 정말 남의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집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분명히 우리가 청약이 넘사벽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데 겁니다. 사실 가장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건 소득 기준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돈을 그냥 벌고 사는, 하지만 집을 살 수 없는 돈. 그 정도를 살면 나 청약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소득이 그걸 넘어가서 못 쓰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다. 이번에 이제 정부가 얘기를 하기를 요번은 이제 그 사전 청약에 신혼부부 특별 분양하고 네. 신혼희망타운도 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 8월에 하남 가밀지구에서 분양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다 봤는데 정확하게 보니까 이게 100%가 뭐냐면요. 555만 4,983원이에요. 그러니까 555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요거에 환산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네. 맞벌이일 경우 130%, 약 8,665만 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한 게 그거거든요. 8,665만 원으로 소득을 제한하는데 집은 사실 현실적으로 9억이면 그걸 어떻게 구매를 하냐. 왜냐면 그 구매 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는 뭐 지금
규제 지역은 무조건 뭐 금액과 관계없이 전수조사니까. 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기를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소득 제한을. 소득이나 뭐 자산 같은 거 일부 완화할 수 있으니까 커트라인에 뭐 근처에 있는 분들은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네. 시행 안 됐고 네. 내년 하반기 그리고 내후년에 일단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니까 지금 나 둘이 합쳐서 9천만 원이라서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완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염두에 두면 또 바로바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드디어 오늘의 메인이죠. 예. 세계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자격 요건이 좀 궁금해요. 세계 최초는 조건만 맞으면 추첨되다. 네. 이게 좀 뺑뺑이에요. 다르다고 보면 되죠. 우선순위가 있는 가점제가 아니고 그 예. 조건에만 들어가 있으면 뺑뺑이. 예. 옛날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 세대원이 집을 산 적이 없어야 된다. 네. 세계 최초니까 말 그대로. 네. 그다음에 결혼을 해야 된다. 아, 결혼도 해야 돼요? 예, 1인 싱글은 안 된다. 이게 좀 일부 지금 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뭐도 못하네. 그래서 저는 생애 최초 부분은 싱글 세대들에도 일부 좀 문호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요즘 1인 가구 많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5%라도 좀 열어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까 생애 최초가 공공택지에서는 25%였잖아요. 그렇죠. 한 5% 정도라도 싱글 세대들에게 좀 열어주는 것도 괜찮겠다. 제가 공적으로 좀 건의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어디다가요? 네? 국토부에? 김현미 장관이랑 얘기해요. 혹시 이제 들으실지 모르잖아요. 네. 다만 요번에 하나 열어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영주택에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그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소득 기준을 10%포인트 더 완화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결혼을 했고 부부고 애가 하나 있는 경우 3인 가족이잖아요. 그게 보통 130%를 따져보니까 8,6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40% 얼마예요? 이게 140% 늘어나면 한 9,300만 원 정도 돼요. 9,300. 네, 세전입니다. 요 정도로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공공은 해당이 또 안 돼요. 보니까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 요건이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이 좀 더 이제 더 힘든 사람들 위주로 배려하겠다 이거죠? 네, 앞으로 아마 좀 이게 좀 패닉 바잉 이런 걸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부 아마 소득 기준이 좀 완화될 테니까 그것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는 정보를 갖고 아 그래? 라는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넣게 되시면 공부를 엄청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직접 본인이 해당되는지 난 여기 쓸 수 있는지 그 또 주택에 따라서 그 단지에 따라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규정들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네. 좀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지역에서는 지금 분양을 받아도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고 맞아요. 또 업무 거주 요건도 있고 전매 제한 기간도 있다. 그러면은 청약도 중요하지만 자금 조달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